안녕하세요. 한번 시간입니다. 자, 벌써 5번째 시간, 이번 시간 주제는 한자 번식입니다. 한자가 어떻게 개체를 늘려나가냐 이 소리입니다. 자, 미리 알아둘 한자 한번 살펴봅시다. 자, 이 글자는 뭐였죠, 여러분들? 기억나나요? 네, 가운데에 물풀을 물고기 2마리가 먹고 있는 장면으로 기억하라고 그랬죠. 자, 물수. 근데 물수는 어떻게 쓴다고 그랬죠? 예, 이렇게 요런 그림처럼 물방울 똑똑똑 그렇습니다. 한번 써볼까요? 물숫자는 먼저 가운데 일자 왼쪽으로 튕겨주고 기어 꺾어 쓰고 시옷 첫 번째, 시옷 두 번째. 이거는 시옷 두 번째, 시옷 두 번째, 시옷 첫 번째를 아래서 위로 이렇게 쓰면 됩니다. 자, 이 글자는 뭐였죠? 국어 시간에는 시옷이지만 한자 시간에는 사람인이라고 있습니다. 자, 사람인의 갑골문을 한번 봅시다. 갑골문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이 아저씨가 지나갈 때 엑스레이로 찍은 모습입니다. 이런 모습입니다. 즉, 사람인이란 걸어가고 있는 사람의 모습을 그린 겁니다. 자, 그래서 사람인을 이렇게 쓴다고 많이 알고 있지만 원칙적으로 쓰면 이런 모습. 다른 글자 옆에 쓸 때는 이 모습으로 씁니다. 다른 글자의 밑에 쓸 때는 이렇게 씁니다. 이 세 가지가 다 사람인입니다. 우리가 사람인 하면 이걸 많이 알고 있지만 다른 글자 왼쪽에다 쓸 때는 이 모습으로, 다른 글자 아래 쓸 때는 이 모습으로 사람인을 씁니다. 사람인. 꼭 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저번 시간에 봤었죠? 자, 입구. 근데 울타리도 동그라니까 네모나게 그려야 된다. 자, 당연히 울타리가 아무리 작아도 사람 입보다는 크니까 크게 그린다. 단지 크기로만은 구별이 어려우니까 울타리 안에는 동물들이 들어있는 것처럼 어떤 다른 한자가 들어있으면 그거는 입구가 아니라 울타리 위다. 이렇게 기억하라고 그랬었죠? 자, 기억납니까? 자, 이거는 뭐였죠? 오리발이 아니고 우리가 첫째 시간, 셋째 시간에 봤던 자, 나무, 목이라고 했었죠. 우리 눈에 V자로 보이는 건 일자, 역V자는 그대로. 그래서 이렇게 바꿔서 지금 나무, 목. 자, 다 기억나시죠? 쓰는 건 빼기 일자, 시옷 첫 번째, 시옷 두 번째. 총 4번에 걸쳐서 쓰면 되겠죠? 빼기 일자, 시옷 첫 번째, 시옷 두 번째. 자, 여러분들 갑자기 자, 이 단어의 뜻 한번 유추해 봅시다. 자, 뭐죠? 영어 시간에 C, A, R. 이 단어의 뜻이 뭐죠? 자동차. 자, 그런데 P. 그럼 이 단어의 뜻은 뭐죠? 카르프? E. 카르페? 카르펜? 카르펜트? 카르펜터? 자, 이 단어의 뜻을 알고 있는 사람 있나요? 혹시 영어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은 또 알 수도 있을 거지만 자, 이 자동차가 자동차와 펜과 터미널일까요? 아니면 자동차 파킹하고 들어가세요라는 뜻일까요? 영어의 장점은 보면 쉽게 읽을 수 있지만 이 단어를 봐서 도대체 이 단어가 무슨 뜻일까 유추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러분들이 사전에서 찾아보면 이 단어는 뭐다? 집을 짓는 목수라는 뜻의 글자입니다. carpenter. 자, 여기서 그래서 제가 오늘은 이런 주제를 하나 정했습니다. 자, 한자가 영어 단어보다 외우기 쉽다. 정말 그럴까요? 자, 여러분들이 처음 본 한자지만 뜻을 한번 유추해 봅시다. 자, 이 글자, 나무를 2개 써놨습니다. 나무목을 2개. 어떤 뜻일까요? 어떤 뜻일까요? 나무가 2개 있다. 나무가 2개 있으면 어떤 뜻일까요? 갑골문도 나무 2그루가 그려져 있습니다. 이런 걸까요? 나무가 많이 있다. 이런 곳. 어딜까요? 숲이죠. 숲을림. 물론 요즘에 아파트도 너무 삭막하니까 아파트 중간중간에다가 이렇게 인공적인 숲을 조성하죠.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은 한자에서는 같은 모양이 2개 있으면 많다라는 의미를 나타냅니다. 우리가 중국집에 가서도 짜장면을 많이 먹고 싶을 때 사장님한테 짜장면 2그릇이 아니고 사장님 짜장면 곱빼기요 이렇게 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한자에서도 똑같은 모양이 2개이면 많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나무 2그루라는 뜻이 아니고 나무가 많이 있는 곳, 숲 이런 뜻이겠죠. 쓸 때는 빼기, 일자, 시옷 첫 번째, 시옷 두 번째를 좀 짧게 써줘야 되겠죠. 옆에 또 글자가 오니까 그 다음에 또 빼기, 일자, 시옷 첫 번째, 시옷 두 번째. 자, 충분히 이해할 수 있죠. 처음 본 글자지만 뜻을 바로 알아차릴 수 있겠죠. 자, 그럼 이 글자는 뭘까요? 자, 이 글자는 나무가 3개입니다. 나무가 3개. 어떤 뜻일까요? 나무가 2개도 많다란 뜻이었는데 3개면 더욱 많은 곳이란 소리겠죠. 어떤 곳?
아까보다 나무가 더 많은 곳, 나무가 더 빽빽한 곳. 그래서 이 글자의 뜻은 나무 빽빽할 삼자가 됩니다. 왜? 나무목이 3개 있으니까 3으로 발음하는 겁니다. 나무 빽빽할 3. 그래서 우리가 삼림지대 이런 거 있죠. 삼림지대. 자, 충분히 보기만 해도 뜻을 바로 알 수 있죠. 영어 단어보다 외우기 쉽습니다. 물론 나무 목자만 안다면. 자, 쓸 때는 마찬가지겠죠. 3개. 나무목 쓰고, 나무목 밑에 쓰고, 또 옆에다 나무목 3개를 쓰면 되겠죠. 별거 아닙니다. 자, 그 다음 이 글자는 뭘까요? 이 글자를 잘 보면, 자, 위에는 나무 2개. 나무 2개가 좀 전에 뭐라고 그랬죠? 숲을림. 숲. 밑에 불. 그럼 여러분 어떤 뜻일까요? 이 그림을 딱 봤을 때 떠오르는 뜻은 당연하겠죠. 그렇죠. 이런 모습. 나무를 장작을 태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나무 2개가 숲을 이미는 걸 모른다면 나무 2개, 장작을 태운다고 볼 수도 있고, 또는 이런 숲 속에 불이 났다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근데 나무들이 서로 몸을 부딪히면서 아우 너무 추워 우리 둘이 부딪혀서 불 좀 내자 이러지 않죠. 누군가가 가서 여기다가 불을 질렀겠죠. 그래서 이 글자의 뜻은 불사를 분자입니다. 우리가 자기 몸에 휘발유를 끼얹고 불 태워서 죽는 거를 분신자살이라고 할 때 그 분자입니다. 분. 불사를 분. 쉽죠? 자, 그래서 쓸 때는 어떻게 쓸까요? 나무 2개가 있다. 장작 2개로 생각해도 좋고 숲으로 생각하고 숲 속에 누군가가 불을 지르고 있다. 불사를 분. 이렇게 되겠죠? 자, 어떻습니까? 한자는 딱 보면 아, 저게 무슨 뜻인지 영어 단어보다 더 상대적으로 더 빨리 캐치할 수 있겠죠. 자, 이 글자는 뭘까요? 이 글자는. 자, 이 글자는 색깔을 한번 입혀보면 이렇게 해와 나물까요? 아니면 밭정과 나물까요? 너무 애매하죠. 해나무? 밭나무? 좀 이상하죠. 자, 이럴 경우에는 자, 뭘 보면 된다? 갑골문을 한번 살펴보면 됩니다. 이 글자의 갑골문입니다. 색깔 한번 입혀보겠습니다. 파란색이 뭐였죠? 우리가 배웠던 나무목. 나무 끝에 달려있는 이 둥그러운 건 뭘까요? 열매입니다. 열매가 꼭지 달려있는 모습이죠. 열매가 달려있는 모습입니다. 이런 모습이겠죠. 이런 모습. 열매, 과. 자, 이렇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지금 나무 가지에 열매가 4개 달려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열매. 나무 가지에 열매가 달려있는 모습. 자, 좀 더 자세한 각골문을 보면 이렇게도 그려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열매, 과. 그래서 나무 가지 끝에 네모나게 달릴 수 있는 거는 네모난 모습이라는 건 실제는 동그랬다라는 뜻이고 동그라면 이파리 아니면 열매였다는 소리겠죠. 자, 그래서 이걸 쓸 때는 일자, 기역, 빼기, 해일처럼 쓰고 그 밑에다가 빼기, 일자, 시옷 써서 나무 목자를 쓰면 되겠죠. 열매, 과. 우리 과일 할 때 과. 열매, 과. 자, 이 글자는 뭘까요? 이 글자는. 자, 이 글자를 보면 이 글자는 뭘까요? 사람, 인자. 아까 이렇게 쓴다고 그랬죠. 다른 글자 왼쪽에다 쓸 때 사람과 나무. 사람과 나무 이 2개의 그림만 그려놨습니다. 도대체 어떤 뜻일까요? 사람이 나무를 쳐다보고 있다? 아니면 나무하는 사람? 어떤 뜻일까요? 아직까지는 단정 지을 수가 없죠. 그럴 때는 갑골문을 한번 찾아봅니다. 갑골문을 찾으면 사람과 나무로만 되어 있습니다. 도끼가 안 들려 있어요. 그러니까 나무꾼은 아니란 소리겠죠. 나무꾼은. 그럼 뭘까요? 자, 그 다음 갑골문 하나 더 봅시다. 도대체 사람과 나무가 뭘까? 자, 두 번째 갑골문과 첫 번째 갑골문을 잘 이 분홍색 쪽을 해보면 첫 번째는 똑바로 서 있지만 두 번째는 휘어 있어요. 왜 휘어졌을까요? 아, 바람이 불어서 가지가 휘고 있는 거겠죠. 그럼 휘고 그 밑에 바람이 불고 있고 사람이 나무 밑에 있다. 뭐 하고 있는 모습일까요? 그렇죠. 더운 여름에 나무 그늘에서 쉬고 있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한다 우리가? 쉬다, 휴식할 때. 자, 이런 식으로 자, 이 갑골문이 없다라고 하면 나무하는 사람? 나무꾼인가? 라고도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럴 때는 갑골문을 한번 찾아보고 사전을 찾아봐서 왜 쉬다일까? 조금만 생각해 보면 영어 단어보다 빠르게 한자의 뜻을 캐치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건 어떻게 쓸까요? 왼쪽에다가 사람인 시오 첫 번째 일자 사람인입니다. 오른쪽에 나무 목자 쉽게 쓸 수 있겠죠. 쉽게. 자, 그 다음에 얘는 뭘까요? 얘는 나무하고 눈이 그려져 있습니다. 갑골문을 보면 나무하고 눈이에요. 어떤 모습일까요? 눈이라는 건 사람의 눈이겠죠? 그럼 사람이 눈을 뜨고 옆에 있는 나무를 이렇게 쳐다본다는 소리겠죠? 또는 다른 갑골문은 눈이
나무 위에 그려져 있어요. 사람이 나무 위 올라갔을까요? 어떤 그림일까요? 이럴 수도 있겠죠. 큰 선생님이 나무가지를 이렇게 손으로 잡아당겨서 어린아이들이 보고 있는 모습, 또는 어떤 모습일 수도 있을까요? 이런 모습. 나무 위에 올라가서 적이 오나 잘 살펴보는 모습. 그래서 이 글자의 뜻은 나무목과 눈목이 합쳐져 있으면 살펴볼 상 이란 뜻입니다. 뭔가를 살펴본다. 자, 그렇지만 지금은 어떤 뜻으로 더 많이 쓰인다? 서로 상. 한 사람은 옆에서 쳐다보고 또 한 사람은 위에서 내려다보고 다 서로 보고 싶은 데서 본다. 그런 의미에서 서로 상 또는 살펴볼 상 이렇게 됩니다. 자, 상대적으로 외우기 쉽죠? 자, 그 다음 하나 더 봅시다. 자, 이건 어떻게 쓰면 될까요? 마찬가지죠. 나우목자 하나, 둘, 셋, 넷. 이제는 다 알겠죠? 그 다음에 기역자 있으니까 일자 쓰고 기역 쓰고 빼기를 쓰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 글자는 뭘까요? 이 글자는 서로 상과 마음심 또는 살펴볼 상과 마음심, 서로의 마음, 살펴본다 마음을 살펴본다. 도대체 어떤 뜻일까요? 이런 뜻이겠죠. 두 연인이 오늘 데이트를 하고 왔습니다. 서로 오늘 상대방이 나를 만족했을까? 나를 마음에 들었을까? 하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겠죠. 생각할 상, 우리가 상상력 할 때 상자입니다. 뭔가를 생각해본다. 저 사람은 어떤 마음일까? 이렇게 생각한다. 그래서 한자 같은 경우는 조금만 공부를 하면 여러분들이 글자만 보고도 이게 대충 무슨 뜻이겠다 상상해낼 수가 있습니다. 쉽지만은 않죠. 자, 그 다음에 나무 뿌리 가지는 어떻게 표현할까? 저번 시간에 한번 했었는데 한번 다시 한번 봅시다. 자, 이게 나무였고 여기서 뿌리는 어디일까요? 뿌리는 여기 이 부분. 여기가 뿌리예요. 점을 찍어 놓은 거죠. 수학 시간에 점을 연결하면 선이 된다. 그래서 이렇게 써서 이렇게 쓰면 뿌리 본이라고 한다고 했었죠. 자, 이번에는 가지. 여기가 가지입니다. 점 찍은 부분이. 자, 그래서 점을 연결하면 선이 된다. 그래서 이렇게 되고 그래서 가지 말자다. 근데 가지는 끝없이 자라나가니까 지금은 가지말이라고 하지 않고 끝말이라고 한다. 여러분들 기억납니까? 자, 그런데 자, 이건 뿌리본, 이건 끝말인데 비슷하게 생긴 이 글자가 있습니다. 이 글자. 끝말하고 비슷한데 끝말은 위에가 끝없이 자라나니까 길지만 여기는 짧아요. 이 글자의 뜻이 뭘까요? 아니다, 미자입니다. 우리가 미래라고 할 때 아직 오지 않은 시간, 미래. 그럼 이 글자는 왜 갑자기 아니다라는 뜻일까요? 자, 이럴 때는 또 갑골문을 찾아봐야 됩니다. 아니다, 미. 이게 도대체 왜 아니다, 밀까? 갑골문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우리가 나무목에 새로운 가지가 나 있어요. 새로운 가지가. 아까 우리가 봤던 거 있죠. 열매과자. 이 나무는 다 충분히 영양분을 빨아먹어서 열매가 다 열려있지만 이건 아직 가지만 나고 아직 다 자란 건 아니다. 지금 계속 자라고 나가 있는 중이다. 그러니까 진행 중이다. 아직은 아니다. 그런 뜻에서 아니다 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은. 자, 그래서 위가 짧으면 아닐 미자다. 자, 그럼 한자는 어떻게 외워야 될 건가? 이런 문제가 있겠죠. 자, 일단 머리가 좋은 사람은 스스로 알아서 외웁니다. 이런 사람은 선생님이 도와줄 필요가 없습니다. 두 번째, 선생님하고 지금까지 했던 것처럼 갑골문을 보면서 외우는 방법이 있습니다. 세 번째, 자, 갑골문을 봐도 무슨 의미인지 이해가 안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여러분의 창의력이 필요합니다. 자, 한번 그 예를 한번 봅시다. 창의력, 여러분 창의력을 한번 발휘해 봅시다. 자, 여러분의 창의력 한번 발휘해 보시세요. 자, 첫 번째 글자는 입구자랑 끝말자가 아니라 안일미. 두 번째는 물수랑 나무목. 세 번째는 울타리랑 나무입니다. 글자만 봤을 때는 너무 쉬운데 뜻을 생각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자, 그래서 먼저 아인슈타인박 저의 창의력을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제가 이 글자를 사전에서 한번 찾아봤어요. 만미자라고 나왔어요. 우리가 미각이라고 할 때 도대체 왜 입이랑 아니다. 입이 아닌 게 왜 맛일까 고민해봤죠. 이거는 입입니다. 우리 아들입니다. 입. 그럼 오른쪽 도대체 이게 왜 입이 아닌 게 맛일까? 그래서 여기다 색을 한번 더 입혀봤어요. 아, 그러고 나서 생각했죠. 우리 아들이랑 감탄 떡볶이 먹으면서 아들이 긴 꼬치에다가 떡볶이를 하나 딱 꽂은 모습. 이 모습. 나무꼬치에다가 떡볶이 엮고. 우리 아들이 어떤 말을 했을까요? 아, 맛있다. 그래서 만미가 아닐까. 이런 억지스럽게더라도 이런 식으로라도 여러분들이 좀 외우는 노력을 많이 해줘야 됩니다. 자, 지금은 자, 여러분들의 아이디어 한번 봅시다. 자, 이걸 보고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할 수 있을까요? 자, 지금 교실 수업이었으면 여러분들한테 직접 물어보겠지만 그럴 수 없으니까 자, 작년도 학생들의 의견을 한번 들어봅시다. 자, 이 글자는 왼쪽은 물, 오른쪽은 나무니까 첫 번째 학생, 나무에 물을 주고 있는 장면이다. 두 번째, 비가 내려 나무를 적시고 있는 장면이다. 아니다, 물 위에 떠있는 나무 뗏목이다. 물속에서 사는 나무다.
자, 그래서 한번 사전을 찾아봤습니다. 사전을 찾아보니까 뭐라고 나오냐 하면 머리 감을 목, 씻을 목, 우리 목욕이라고 할 때 목자입니다. 도대체 왜 머리 감고 씻는 게 물 숫자 옆에 나무목을 써놨냐? 그래서 아이디어를 받아봤습니다. 첫 번째 학생의 아이디어. 이거는 물, 그리고 왼쪽은 나무 목자가 아니라 열 십자이다. 그러니까 물이 더해졌다. 더하기라고 생각해서 물이 더해졌다. 어디에? 사람 인자, 사람 몸에. 이렇게 해서 18년에 혜성이라는 학생이 이런 발표를 했습니다. 이렇게 외워도 되겠죠, 여러분들. 왜? 물 옆에 나무가 있는데 그게 갑자기 머리 감다가 됐으니까. 하나 더 볼까요? 다른 학생의 의견. 두 번째 학생은 아니다.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옛날 사람들은 다 목욕을 나무로 만든 욕조에서 쇠했으니까, 자, 여기서 나무는 이 목욕통을 가리킨다. 그리고 여기서 물이다. 그래서 머리 감을 목이다. 하여튼 다양한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이게 한자의 장점입니다. 글자를 보고 다양한 생각을 할 수 있는 거. 자, 이 글자는 뭘까요? 이 글자는 울타리 속에 나무가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아이디어가 나왔습니다. 첫 번째 학생, 나무를 베어와 울타리를 만드느라 뭘까 고민해버리고, 두 번째 학생, 나무처럼 움직이지 못하고 울타리 안에 가만히 있으려니까 도대체 뭘까? 그래서 사전을 한번 찾아보니까 사전에는 지치다, 곤, 졸리다, 곤, 고생하다, 곤, 곤란하다, 곤, 지치고 피곤하고 졸리고 이런 뜻입니다. 도대체 왜 이게 지치고 피곤하고 졸린 걸까요? 그래서 그 다음에 학생들이 이 사전의 뜻을 본 다음에 이렇게 유추했습니다. 나무를 베어와 울타리를 만드느라 지치고 피곤해서 졸리다. 아, 나는 그렇게 외워야 되겠다. 아니다. 나무처럼 움직이지 못하고 울타리 안에 가만히 갇혀 있으니까 지치고 피곤하다.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글자를 보고 여러분들의 창의력이 필요한 겁니다. 자, 또 다른 학생은 아니다. 이거는 왜 이게 지치고 졸리고 고생한 거냐?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여기서 이거는 침대다, 침대. 그리고 일을 너무 힘들게 회사에서 화가 와가지고 사람이 침대에 대자로 뻗어 있는 모습이다. 사람이 침대랑 딱 더해져 버린 모습이다. 이렇게 발표한 학생도 있었습니다. 작년 자유학기 1학년들이 발표입니다. 자, 여러분들 한자는 이렇게 여러분들이 글자를 보면서 여러분 나름대로 생각해서 머릿속에 집어넣는 과정이 꼭 필요합니다. 생각하지 않으면 글자가 쉽게 외워지지 않습니다. 자, 우리가 다음 주부터는 사전을 가지고 직접 글자를 찾아보면서 뜻을 유추해보는 수업을 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옥편을 찾는 방법을 알아야 됩니다. 집에 엄마 아빠가 쓰던, 형 누나가 쓰던 옥편이 없다고 하면 꼭 이 옥편으로 한번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 자, 오늘 내용 선생님이 좀 빠르게 진행했습니다. 여러분 두 번, 세 번 돌려보면서 꼭 자기 것으로 익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책에다 꼭 기록하고 필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학이 계속 늦어지고 있으므로 이걸로 수행평가로 대체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